한규수의 한큐. 네, 오늘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뱅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 2034로 한규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세요. 또 그 외에 만날 수 있는 시간 언제가 있을까요? 네, 오늘도 3시 50분에 모레방송 준비가 됐습니다. 네. 시장이 어제 미국 증시 많이 빠져서 걱정도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빨리 이제 안정이 되고 있고요. 오늘 지수가 반등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 기조가 강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시장은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코앞의 시세를 보지 말고 멀리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어떤 섹터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무료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3시 50분 무료방송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은 여전히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때마다 저희가 전해드릴 테니까요. 한규수의 한큐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럼 갖고 있는 종목 어떻게 잘 가고 있는지 저희가 팔 때가 됐는지 리뷰 하나씩 해볼까요? 예, 리뷰 어제 말씀드린 동원아이텍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수익이 오늘 엄청나요.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종목들이 하나씩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실적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군들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분명히 전반적인 장세가 좀 안 좋았을 때 주가가 밀렸던 종목이었었죠. 그러나 다시 시장이 조금씩 안정되면서 빠르게 좀 주가 회복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장세에서 수익률 50%라고 하면 엄청난 수익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동원아나텍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신에 그들 종목의 시세가 시장 분위기를 타다 보니까 또 모멘텀이 좀 늦게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느린 것이고요.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갈 때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종목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부 정도는 정리를 하시더라도 나머지는 오일이 평선 중심으로 추세 대응을 해보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성장성이란 부분이 크고 실적 호전이 기대가 되는데 실적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털어낸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오일이 평선 중심으로 추세 대응을 해볼 만한 상태고요. 시장이 그나마 더 좋아졌기 때문에 아마 시장이 나빠졌으면 이 정도 선에서는 털어내십시오라고 하겠는데 시장이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만큼 조금 더 가져가 보는 전략으로 한번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노바이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G 관련주 흐름 자체가 조금 지루하고 답답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증권시장에는 1,800개 종목들 거의 대부분이 조심스럽게 지루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미미하게 저점을 높여가는 이런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긴 시간에 있어서도 상당히 완만하게 지루하고 좀 답답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점을 높여가고 미미한 반등 기조가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5G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도 모두가 저점을 찍고서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4분기 이후에 5G 관련된 모멘텀들은 더욱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은 우리가 던진다라는 관점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10월 증시를 시점으로 해서는 연말과 더불어서 이제 2021년 증시를 보셔야 됩니다. 올해 연말과 내년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던진다는 관점보다는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위치인 것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들 중에서 현대차는 지금 현재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제가 보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수소차와 관련된 성장 잠재력을 제가 보고 있죠. 주가가 이미 올랐고 횡보세를 기록한 가운데 반등이 좀 시도가 됐다가 다시 이제 약간 기어가는 이런 형태가 높습니다. 대형주들은 반등 포인트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차트 패턴상으로 반등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성장 가치를 보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신차 판매가 계속해서 잘 되고 있고 그러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죠. 여기다가 수소차 시장을 주시한 성장성이 엄청나게 많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기간주 중에 중장기적인 반등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하게 조정을 이용해서 조금씩 매집 전략을 단행하시고 매집을 좀 단행하신 다음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시장이 살아나면 이런 종목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큰 시세를 보고 우리가 분할 매집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항상 이제 한규수의 한큐 시작하면은 내 이름은 빨강님께서 유튜브 채팅방에 오셔서 많은 이야기 남겨주시는데 네. 저희한테 오프닝을 좀 바꿔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앵커님께서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저희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저희가 채팅방 보면서 어떤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지 또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 궁금해하시는지 저희가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럼 오늘의 시장 이야기 한 큐로 나눠보겠습니다. 당황하시기 전에 한 큐 준비한 거 이야기해 주시죠. 네, 오늘 한 큐는 선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큐는 선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뉴욕 증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또 경기 부양책 중단 이야기 때문에 그쵸. 하락을 했는데 우리 증시는 다르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장세가 미국 증시는 급락 나왔고 우리 증시는 약세 출발에 지금 플러스까지 올라설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좋은데 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뉴욕 증시가 이제 어제 급락을 했고요. 자, 미국 증시가 급락했던 부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해서 협상을 중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장 마감 1시간 전에 주가가 폭락이 나오면서 장이 마감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됐었죠. 자, 그런데 일단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부양책 협상 중단이라고 하는 이 멘트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번에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 때도 그랬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 때도 그랬고 항상 이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사업가이기 때문에 협상의 달인이라는 그런 별명도 있었죠. 그만큼 협상을 위한 그런 어떤 협상 중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 뭐냐? 협상 자체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가 원하는 만큼의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제스처일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시각이 이런 어떤 반등세를 이끌어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치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증시 강세와 경기 부양입니다. 이런 건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증시 부양을 만약에 중단하게 되면 증시가 더 빠지게 되고 그리고 경기가 위축될 수 있겠죠. 그것은 분명히 대선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협상용이고 조만간에 의회에서 다시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시장 자체가 이렇게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경기 부양 대책은 다시 부각될 수 있고요. 경기 부양 대책과 더불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뭡니까?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의 하방 경기를 이끌어내면서 이러한 반등세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한 너무 비관적인 자세는 조금 유보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뉴욕 증시는 어제 완만하게 오르다가 조금 음봉이 나오면서 밀리긴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추세가 저점을 높여가는 상승 기조는 분명히 살아있는 모습이죠.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상승 추세로 반전했고 상승 추세로 반전하다가 밀렸습니다만 아직은 추세대가 분명히 살아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현재 전반적인 주변 여건들을 감안하게 되면 미국 증시가 곧바로 반등에 나설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약간 옆으로 기어가는 과정이 나오고 나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 얘기는 뭐냐? 결국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서 폭락 장세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곧바로 가느냐, 내지는 옆으로 기었다 가느냐. 결론은 뭡니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겠죠.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시장 자체가 조금씩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겠고요.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코스닥, 일봉 차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밀렸습니다만 국내 증시 어떻습니까? 코스닥 지수 약세 출발에 지금 양봉이 나오면서 어제 고점을 어제 장중 종가를 넘어서는 플러스권세까지 나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완만하게 하락세를 기록했고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이런 반등 장세가 분명히 나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21일 평선까지 뚫고 갈 정도로 시장 자체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마찬가지로 고점대 매물층이 두껍게 있기 때문에 곧바로 간다라기보다는 미미하게 출렁거리면서 완만하게 올라가는 이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시간은 걸리지만 그러나 시장 자체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뉴욕 증시, 국내 증시 위기에서 벗어나서 안정권에서 점진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심술을 부리냐 뭐 이런 글들도 많이 그렇죠. 올라왔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증시 오늘장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 시장은 또 어떨까요? 계속해서 뉴욕 증시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혼란스러워할까요? 한수로는요? 자, 내일의 한수는 시간 투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시간 투자, 좀 싸움을 벌여야겠네요. 시간과. 지금 같은 구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구간들이에요. 그렇죠. 힘들어하는 구간이고 네. 또 주가가 좀 올랐다가 지난번처럼 또 빠지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 이러다가 또 주가 언제 가는 거야 이런 공포감들이 지금 몰려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네. 이 구간에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급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시간을 절대 구애를 받으시면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시간의 구애를 받지 마시고요. 시간을 좀 넓게 크게 보고 시장을 보자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내 증시하고 미국 뉴욕 증시는 중간 바닥은 어느 정도 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근 증시는 단기 하락세를 멈추고 저점 찍고 미미하게 반등에 나서는 그런 구간이에요. 때문에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은 바닥은 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본격적인 상승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오늘 전략 후각으로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만 본격 상승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은 일단 미국의 경기 부양 대책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분명히 트럼프가 한 말은 분명히 협상용이기 때문에
다시 경기 부양 얘기를 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가 언제쯤 나올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백신 개발 여부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언제쯤 나올지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결국엔 시장은 단기 상승 후에 미국 증시가 밀렸고요. 미국 증시가 다시 올라가려면 이런 주변 여건 자체가 다시 좋아지는 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확인하는 그런 관망세가 나올 것이고 조심스러운 흐름이 나올 거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퇴원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났는지 이런 것들도 예주시하는 그런 관망세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관망세와 더불어서 조심스럽게 물량을 받으면서 시장은 조금씩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 조급하게 보지 마시고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 여러분께 꼭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시장은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되고 나서 재상승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 기간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우리는 논다? 그게 아니죠. 주식이라는 건 그래요.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물량을 매집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시장은 저점을 찍고 올라갔고 옆으로 기어가는 장이기 때문에 이 기어가는 장세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를 중심으로 매집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시간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그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씩 물량을 매집해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주도주가 되는 종목들은 말씀드렸죠. 여전히 IT 섹터거든 5G로 선도해서 반도체와 2차전지 수소차가 될 거고요. 최근에 3분기 실적주들이 있을 겁니다. 일부 실적주들이 단기적인 반대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월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여러분께 몇 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지금 코스닥 시장의 월봉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무려 20여 년 기간 동안 장기 횡보세를 기록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이번에 지난 2017년에 형성했던 직전 고점 931포인트, 931선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주가는 5개월 이평선 중심으로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하나 음봉이 나오고 나서 이번 달에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오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모습이고 더 중요한 게 밑에 거래량이죠. 이 엄청난 거래량을 보셔야 됩니다. 이 엄청난 거래량, 앞에서도 이만큼 거래량이 터진 적이 별로 없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밀집대 상단, 고점대 매물들을 소화해내고 물량을 소화해내는 그런 손바뀜 현상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손바뀜에 의해서 밀집대 물량을 소화해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코스닥 지수도 직전 고점 20년 내 최고가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현 구간에서 만약 밀린다고 하더라도 앞에서처럼 이렇게 밀릴 가능성은 매우 높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변 조건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곧바로 치고 가거나 내지는 약간의 숨고르기 보이고 나서 치고 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코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는 우리가 종목을 던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코스닥 지수가 20년 내 최고가를 경신할 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주도주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매집을 해볼 만한 그런 위치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종목을 고르는 것도 일인데 나와의 싸움이고 시간과의 그쵸. 싸움이거든요. 계속 뷰가 바뀌면서 내가 팔까 말까 그 고민하는 그 싸움을 벌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조금 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좋으시겠네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네. 정말 시간을 가지고 매매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만큼 조바심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 많아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동학개미 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특히 그분들이 너무나 그렇죠. 조바심을 많이 내시고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배우시고 마인드를 키우는 그런 계기로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네. 좀 자신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한 큐 종목 들어볼까요? 네, 자 오늘 한 큐 종목도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시장의 중심에 있는 sek터, 그러니까 여타 주변주를 가지고 단타를 치다 보면 주도주를 놓칠 수가 있어서 네. 일단 주도 섹터로 계속 가겠습니다. 오늘 다산 네트워크스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5G 안에서 다산 네트워크스 갖고 오셨고요. 5G 테마주도 관련주들 다음 주쯤에 오르지 않을까요? 그렇게 여쭤보신 분도 계시던데 다산 네트워크스와 5G 같이 해주세요. 다산 네트워크스가 5G를 지금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앞서 시청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런 모멘텀이 이제 나올 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기술적으로도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고 바닥을 찍고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3분기 쪽에 버라이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발주가 이어졌기 때문에 4분기 쪽에서는 버라이즌 외에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5G 발주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쪽에서는 호재가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호재 반등에 대비를 해서 길목에서 잡아가는 그런 전략도 한번 해볼 만한 위치에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는 뭐 꾸준하게 말씀드렸지만 초저지연 스위치를 생산하는 그런 시장 리드 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유일한 업체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5G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되면 이 회사의 실질적인 수혜도 많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기다가 최근에 이 종목은 이제 뉴딜 정책과 관련된 새로운 수혜주로 또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시각도 부각이 되고 있어서 호재성 재료들이 여러 가지가 부각이 되면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것으로 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호전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3분기 이후부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좀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위치도 그렇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이후에 급락했던 주가가 한 차례 올랐고요. 그리고 강력한 이 종목의 장기적인 저항선이 있죠. 그 저항선을 뚫은 상태입니다. 뚫고 나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중간 바닥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워낙에 긴 시간 동안 형성됐던 밀집되었고요. 그리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전반적인 장세가 전반적인 장세 조정을 받다 보니까 가려고 하다가 계속 밀리는 이런 형태가 반복된 겁니다. 다른 5G 관련주들과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5G 관련주가 전반에 걸쳐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거기다 기술적으로도 밀집대 상단을 뚫었고 이 상단이 이제는 강력한 지선 역할하면서 반등이 좀 시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곧바로 갈지 조금 더 옆으로 기어가면서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주가가 중간 바닥을 쳤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지금부터는 매집을 해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는 제가 16,000원 정도를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또 너무 크게 안 잡고요. 직전 고점을 살짝 넘어가는 정도까지 일단 단기적 목표치를 잡아봅니다. 그러나 이제 직전 고점을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점 정도까지 가게 되면 리뷰를 통해서 전략을 한번 세우시기 바라고 일단은 직전 고점 16,000원 보시기 바라고요. 손절가는 11,2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산 네트워크스 목표 주가는 16,000원, 손절 가격은 11,2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5G로 다시 돌아와서 다산 네트워크스 소개해 드렸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